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고민들 꼭 깊어지고 계시죠?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시원하게 날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종목 고민을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유튜브 채팅창에 여러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차근차근히 여러분들 상담 중간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메인 전화는 02-377 이번에 0269번입니다. 저기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많은 분들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해결하기 앞서서 역시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놓고 출발을 해볼까 싶은데요. 오늘 시장은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0.46% 정도 코스피가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0.12% 정도 이렇게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빠진다라는 느낌보다는 버틴다의 느낌이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추세 아랫단에 거의 이렇게 맞닿아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겠죠. 이 차트를 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잘하면 매수세가 좀 더 들어올 수 있겠는걸 이라고 생각하면서 매수에 임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크게 내려가지 않고 조금 버티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 상태가 만들어지고 지속이 되면은 이제 여기서 반등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데 사실 이제 지수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거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종목까지 같이 움직이진 않는다라는 걸 조금 이제 느끼실 겁니다. 아무래도 개별 종목 장세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지수가 빠져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종목들은 개별적으로 뛰어오르는 현상들이 나타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수에 지금은 연연하기보다는 이 상승세가 저는 길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길지 않은 상승세를 우리가 최대한 이용을 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급등 나온 종목 요즘에 따라 붙기가 상당히 어려운 장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등 나온 종목들을 따라 붙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급등이 이렇게 나왔다,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들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급등이 나왔으니까 팔아내면서 수익을 챙길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들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있다가 급등 나올 때 팔아내는 형태로 매매 접근을 해야 돼요. 요즘에 급등 나오고 있는 기업들 보시면요. 거래량 없이 빌빌빌빌빌 이렇게 빠지고 있거나 바닥을 이렇게 좀 다져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다가 이상 급등 나오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볼 때 우리는 내려와 있는 종목들을 갖고 올라갈 필요가 있다. 대응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보면은 삼성전자 이것도 보시게 되면은 위쪽을 이제 고점을 뚫고 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수상으로 봤을 때는 대형주들이 이렇게 약간 우상향을 1%든 2%든 간에 조금씩 올라가주면 지수는 약간씩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분위기 따라 가지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순환매라고 하죠. 돌면서 올라갈 수 있는데 사실 순환매가 되려면 집중되어 있던 곳에서 돈이 빠져나와야 돼요. 그게 아마 이제 에코프로죠. 에코프로와 같은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들 지금 이제 3천장 만들고 있는 자리인 것 같은데요. 세 번의 고점을 만들면 보통은 이제 지수에서도 그렇고 차트에서도 그렇고요. 보통 이렇게 세 번 고점을 만나면은 아주 견고한 천장이다라고 해서 저기서는 이제 밑으로 훅훅 빠져내려가서 바닥을 무너뜨리는 경우들까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빠져내려가게 되면은 여기 있던 돈들이 다른 종목들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수익을 이제 딴 데서 챙길 수 있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네 종목이죠. 들고 있던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갈지 않을지를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나 이 종목은 모멘텀이 있고 재료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추가 매수 대응하는 게 낫지, 그 추가 매수할 돈을 다른 종목을 막 신규 매수하러 가버리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또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 붙는 습관이 있으시거나 그런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거의 100% 물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물리는 종목 개수만 자꾸 늘어나니까 여러분들 계좌에 도움이 전혀 안 되겠죠. 그래서 들고 있는 종목들을 잘 해결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 상승 자체가 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하반기 되면은 부동산 이슈들도 굉장히 많이 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융 리스크가 지금은 굉장히 조금 두려운 상황인 거거든요. 시장에서 이렇게 너무 조금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금융 리스크가 지금 도래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상승이 오래 갈 것 같진 않으니 이 상승이 오래 되지 않을 때 최대한 우리는 수익을 챙기거나 최대한 계좌를 복구시키는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에는 들고 있으면 본전 오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그건 시장이 별일 없을 때 문제인 거고요. 별일이 만약에 있다. 시장이 진짜 제가 말했던 금융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밑으로 하락하는 형세가 나오게 된다면은 지난번에 겪어보셨잖아요. 그죠?
종목들 뭘 사든 간에 다 빠지는 시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시장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겠죠. 자, 어쨌든 이번 상승장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최대한 계좌를 복구시킨다 쪽으로 봐야 되지 계좌를 수익을 막 엄청나게 내겠어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게 되면 또 욕심을 부리게 되고 나오는 타이밍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들고 있는 종목을 잘 어루만져 보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려가 있는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들이 이제 그런 종목인지 아닌지를 제가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를 받으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네. 저 녹십자 12만 3천 원에 10%입니다. 12만 3천 원에 10%요. 네네. 일단 가격이 그렇게 비싸게 산 건 아니에요.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높은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좀 밀린다고 해가지고 걱정할 만한 그런 단계는 분명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요, 주가가 떨어지면 무조건 무서워요 이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주식을 하는데 주식 시장에서 주가가 떨어지는 게 무서우면 주식을 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좀 있으면 여름이 오고 장마철 지금 시작해갖고 비가 오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겨울만 지내봤던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는 여름이 무서워요 이러면은 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어렵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름이 있는 거고 겨울도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더운 게 싫어요 해서 아프리카 가서 사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운 게 싫으면 아프리카 가면 안 되는데 하락이 싫으면 주식을 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식은요, 상승만 있는 곳이 아니라 하락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은 그냥 감안하고 봐야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녹십자 같은 경우나 지금 이런 제약 바이오 쪽에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뭐 셀트리온이 갑자기 급락 나오면서 제약 바이오 분위기 약간 이렇게 좀 안 좋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죠? 네네. 이제 그런 분위기들과 함께 제약 바이오가 하반기에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실제로 좋을까라는 의구심도 같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주가가 이렇게 안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역별인데다가 안 좋다고 하고 지금 안 올라가고 있고 녹십자도 지금 보니까 영업이익이 막 적전하고 있는데 이거 진짜 괜찮을까 맞을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들고 있는 사람들이 손절하는 거예요. 근데 손절하는 물량이 많으면 거래량이 좀 많이 증가해야 되는데 지금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그 말을 손절하는 물량이 굉장히 적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거는 그냥 페이크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냥 이렇게 속임수 형태로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 보기 때문에 저는 그냥 홀딩해라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 요거는 이제 11만 원 이하 그러니까 10만 원대에서 자리 잡아주면은 오히려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사는 관점으로 보고 대응을 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볼게요. 대신에 이제 10만 원 자리에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여기 자리 안 잡았는데 추가 매수 괜히 하게 되면은 계속 떨어지는 형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안 하는 이만 못 하겠죠, 그죠? 네네. 그래서 10만 원 자리에서 자리를 잡으면 그때 추가 매수해서 올라갈 때 한 15만 원 이상까지 저는 홀딩해도 괜찮다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삼성 SDI. 삼성 SDI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 72만 원에 비중은 40%예요. 72만 원에 비중이 40%요? 네. 비중이 좀 많네요. 그죠? 많아요. 예, 그리고 가격도 비싸죠. 그죠? 예. 예, 그러면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돈 벌기 어려울까요? 어려울 거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려 있는 거고 이건 지금 답을 내기가 정말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거요, 막 엄청 수익 났었는데 못 팔고 500만 원도 넘게 먹었습니다. 80만 4천원까지인가 올라갔을 때 못 팔았어요. 그 거의 뭐 혼자서 지금 섀도우 복싱하고 계십니다. 혼자서 지금 상상 속에서 지금 나 수익 500만 원 벌었거든요. 이러고 있어요. 판 적이 없는데 뭘 돈을 벌었어요. 판 적이 없는데. 우리가 맞아요. 주식을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수익권에 올라갈 수는 있거든요.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 로또 1등 되는 꿈 꿨어요. 그럼 로또 1등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안 된 거죠. 네, 저 이번 주 로또 사질 않았는데 어떻게 로또 되겠습니까? 사질 않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500만 원도 벌었고요. 수익도 났는데요. 했는데 시청자님 그때 500만 원 벌었을 때 벌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번 게 아니라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안 팔았으면 그게 어떻게 번 거예요? 번 게 아니라 수익 날 뻔했다 정도인 거지. 그때 팔았으면 날 뻔했다인 건데 시청자님 욕심 때문에 안 팔았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결과는 뭐냐면요. 500만 원 벌었어요가 아니라 아이고 저는 지금 7% 물려있는 사람입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벌었던 게 아니라 그냥 물려있는 게 결과가 지금 뭐냐면 물려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절대로 이 주식 못 팝니다. 왜냐하면 내가 500만 원 벌었던 적이 있었는데 내가 지금 팔려고 하니까 아우 내가 진짜 억울해서 팔 수가 없지 이러면서 계속 끌고 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올바른 전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그 복수심 있잖아요. 내가 이걸로 어떻게든 간에 끝장을 내고 말겠다. 내가 니랑 이제 끝장을 낸다. 내가 복수하고 말 거야. 이런 이상한 마인드로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맞아요. 이 올바른 판단을 못 해요. 주식은요. 정신이 말짱해야 되고 정신이 아주 좀 깨끗해야 돼요. 이성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청자님이 이성적이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때 팔았으면 수익 냈을 뻔했다라는 그거에 지금 취해가지고는 올바른 생각을 못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전화 받자마자 시청자님께 말씀드린 거는 비중이 많다, 비싸다. 이게 두 개가 끝이에요. 그게 현상을 올바르게 보는 방식이에요. 비중이 많고 비싸게 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대응해야지 내가 수익이 났었는데요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그거는 잊으시길 바라고요. 지금 당장에 이거는 삼성 SDI 같은 경우도요. 차트상으로 그냥 딱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보게 되면 1, 2, 3 해가지고 이제 3 천장 만들고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에 놓여진 자리예요. 고점을 지금 3번이나 찍고 가고 있는데 고점도 점점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 말은 올라가는 힘이 약하니까 낮아지겠죠. 세면은 점점 고점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게 지금 올라가는 힘 자체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에 윗자리에서 비싸게 비중도 많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제 물리는 일밖에 안 남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내가 지금 수익 났었는데가 아니라 내가 내가 이거 물릴 수 있겠구나라고 빨리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지켜야 되는 자리는 단기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66만 원짜리가 될 텐데요. 이 66만 원짜리가 무너지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차트 혹시 헤드앤숄더라는 패턴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오늘 아니요. 들으시면 돼요. 오늘부터 들으면 돼요. 헤드앤숄더라고 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헤드앤숄더가 뭐냐면 어깨랑 머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헤드앤숄더, 헤드 머리죠. 숄더가 어깨죠. 그래서 어깨에서 머리 올라갔다 어깨 내려가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형태를 말하는데 보통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형태가 나오게 되면은 이거 주가가 더 떨어지려고 하는가 보다. 이게 지금 내려가려고 하는가 보구나. 내려가려고 이렇게 모양을 만드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사가지고 득이 되는 자리일까요? 독이 되는 자리일까요? 독이 되는 날. 그러니까요. 뭘 봐도 지금 내려갈 만한 그런 증거들이 많은데 시청자님은 내가 아싸리 어떻게든 간에 우여곡절권에 운이 좋아 샀는데 그냥 수익 날 뻔했는데 놓쳤네 하고 있으니까 못 팔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뒤도 돌아보지 말고 66만 원이 무너지면 사실상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삼성 SDI라는 이 기업이 정말로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66만 원이 아니라 저 아래쪽에 내려갔을 때 사야 되는데 시청자님 말씀대로 여기서 수익 날 뻔했던 것은 단타를 잘하는 사람들이 들어갔으면 수익을 반드시 냈을 건데 시청자님은 단타를 못하는데 들어갔으니까는 날 뻔했는데요 물렸어요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 제가 개인들에게 들어가지 마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대응 못하니까요. 그래서 66만 원짜리가 무너지면 저는 비중을 줄이시거나 손절하라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요 종목을 다시 들어간다면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좋아요. 얼마가 걸리든 간에 냅둬놨다가 4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뭐 몇 년이 지나든 간에요. 그 정도 내려가면 삼성 SDI라는 기업은요. 정말 좋은 기업을 싸게 30만 원대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때 사야지 저는 좀 편하게 돈을 벌기 쉽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대응하라는 이야기 드릴게요. 네? 네, 66만 원 무너지면 그럼 매도해요? 네,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지금 저 서울 옵션을 지금 얼마 전에 샀는데 네. 지금 내려갔다가 다시 오늘 올라오는데 좀 더 갈 것인가? 여기서 매수가랑 팔아야 비중이요? 할 것인가? 예, 여기서 팔아야 할 것인가?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매수가는 지금 한 15%인데 지금 저 14,550원에 샀어요, 지금. 일단 여기서 더 갈지 안 갈지를 알 수 있는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라고 이렇게 그냥 예측을 던지는,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건 전국에 많겠죠. 시청자님도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 뭐 둘 중에 하나 찍어보세요 하면 아무거나 찍을 수는 있잖아요, 그죠? 예,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예, 시청자분들, 뭐 예, 전국에 있는 그래, 사람들, 예. 길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올라갈 것 같은데요, 내려갈 것 같은데요, 대충 찍으라면 찍을 수는 있어요, 그죠? 예, 불안해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런 자리들은 우리가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맞추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따라해보세요.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예, 예. 말을 따라해보세요. 예. 올라가면 올라간 예. 대로. 예, 올라가는 대로.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그거 맞춰가지고 대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시청자님은 네. 사긴 사놓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차로 네, 예를 네. 들면요. 시동은 걸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예. 차 시동은 그러니까- 걸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 옆에서 예. 봤을 때 아니 이거는 운전을 좀 잘 할 줄 알고 난 다음에 시동 걸었으면 예.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예. 시청자님은 돈을 벌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예, 그냥 예, 불안하게만 예. 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이런 자리는 예. 좀 더 공부하시는 게 좋고요. 자, 일단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사회 경험이라든가 인생의 경험처럼 차트의 경험과 주식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거는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올라가고 있는 중이네. 그러면 더 올라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지금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게 아니라 올라갈 것 같으니까 올라가는 거 한번 보자 하고 지켜보는 자리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대응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서울옥션 네. 같은 자리가 지금 이렇게 회사가 좋은 기업인가 하면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지금 네. 최근에 이제 과하게 좀 주가가 빠져내려갔다 보니까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려가면 네. 별로 들고 가는 게 유리하진 않고 올라가면 수익을 짧게 좀 챙기는 게 제일 유리한 자리인 거예요. 그러면 올라갈 때 어떻게 네. 대응할 건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16,000원부터 분할 매도해서 팔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려가면 굳이 내가 뭐 손실을 크게 낼 필요가 있을까요? 글쎄, 여기서 지금 그래서 별로 어제 없을 겁니다. 그래서 14,000원짜리가 무너질 때는 그때는 저는 비중을 줄이시거나 손절하고 다시 들어갈 자리를 노리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래서 그래서 저는 오늘 그렇게 오늘 대응을 그냥, 네. 네, 오늘 그냥 팔아버릴까 지금 그래서 지금 저 여쭤본 거예요 지금. 네, 그렇게 오늘 팔아버릴까 질문하시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예, 것처럼 맞아요, 16,000원쯤 맞아요. 올라가면 파세요. 14,000원쯤 떨어지면 손절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데 제 말은 안 듣고 계십니다. 그죠? 제 말 좀 16,000 들어주세요. 원대로 예, 네, 고맙습니다. 16,000대로 가갔어요 언제?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요즘에 유튜브 마음 채팅창에서 AI. 화를 많이 낸다 해가지고 좀 말을 들이다 보니까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마음 AI.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마음 AI. 마음 AI요? 마음 AI. 예, 방금 AI 같으신 느낌인데, 자, 뭐라고요? 마음 AI의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33,000원에 15%. 3만 3,000원에 15%. 3,000원에 15%. 자, 이거 뭐 일단 물렸네요. 그죠? 이거는 제대로 그냥 물려버렸어요. 일단 이게 제가 이름이 마음 AI라길래 무슨 기업인가 봤더니 마인드랩이었네요. 마인드랩이라는 기업이고 회사가 지금 보면은 흑자 나고 있는가 적자 나고 있는가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재무제표 보시면은 이거는 잘 본다 못 본다가 아니라 그냥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시청자님 이거 TV 보고 계세요? 네. 네, 회사 돈 버는 것 같아요? 못 버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앞에 있는 요 글자 네 글자만 읽어볼게요. 지금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지금 TV에 보고 계시면 파란색으로 제가 이렇게 표시해놓은 거 읽으실 수 있나요? 안 되겠나요? 잘 안 보여요? 예. 영업이익. 영업이익 돼 있죠? 적자. 영업이익이고 옆에는 어떻게 돼 있죠? 적자예요. 다. 적자가 다 나고 있네요. 그죠? 색깔이 보니까 시뻘겋죠, 그죠? 네. 시뻘겋게 저렇게 적자가 나고 있어. 그럼 돈을 번다는 겁니까? 못 번다는 겁니까? 못 벌어요. 예,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야 됩니까? 그냥 이 정도만 봐도 그냥 보이는 겁니까? 우리가 뭐 회계학과를 가야 됩니까? 재무제표 관련 뭐 책을 읽어야 됩니까? 이것만 봐도 그냥 대충 그냥 알 수 있는 내용이었을까요? 대단한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저것도 안 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네. 게 주식을 할 거면 기본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보고 투자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적자가 난다고 해서 이렇게 주가가 급등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지금 밑에서 대비했을 때 얘가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네. 적자가 나더라도 주가는 올라가요. 그럼 적자가 나는 거를 왜 강조를 하냐면요. 적자가 나는데 주가가 올라가면 그거는 거품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적자가 나는데 회사가 돈도 못 벌고 있고 회사가 아직까지 돈도 앞으로 많이 벌 것 같지도 않은데 주가만 비싸지고 있다는 것은 가격만 비싸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계란을 사려고 하는데 계란이 안에가 지금 썩어가고 있는데 그게 가격만 비싸지고 있으면 그게 거품이지 뭡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적자가 나는 기업은 올라왔을 때 제발 사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예, 이렇게 쉬운 거를 비싸게 샀으니까 제가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남의 돈이긴 한데 제가 화낼 이유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아,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이렇게 사면 답이 없는 걸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왜 이렇게 간단한 것도 안 보고 투자하실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냥 이건 화가 난다는 게 그냥 답답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네. 이거는 지금 너무 이상하게 사셔가지고 참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근데 어쨌든 적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주가가 무조건 이제 무작정 이렇게 막 내려간다라는 법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AI 관련주라든가 AI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네. 우리나라도 지금 AI 기술로만 따진다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조금 하위권에 속해요. 우리나라가 AI 관련 기술이 좀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IT 기술이라든가 IT 인프라는 굉장히 구축이 잘 되어 있지만 AI 점수로 따진다면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이제 개발 많이 진행을 해야 되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AI 관련주들이 한번 뛰어오를 정도의 아마 정책이라든가 어떤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완화되면서 이야기 나올 수 있는데 그때마다 주가가 뭐 최근에도 그렇지만 급등 나왔다 빠졌다 급등 나왔다 빠졌다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죠. 그죠? 네. 아마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때 저는 팔아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위쪽에 사버리게 되면은 올바른 뭐 해답을 찾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이렇게 안 사시는 걸 좀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 지금 일단 네. 3만 원까지 한번 뛰어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그 조건이 뭐냐면요. 이 아래짜리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25,000원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조건이에요. 25,000원이 아. 무너지면 어찌됐든지 간에 점프를 하기 위해서 도약을 해야 되는데 발판이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니까 높이 뛰기가 힘들겠죠. 그죠? 네. 그래서 저희 25,000원이 지지가 되면은 3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때 정리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저기 지지가 안 되면 밑으로 떨어져서 2만 원대라든가 17,000원대까지 밀릴 수 있는데 그러면은 추가 매수 안 하면 본전 찾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 네. 17,000원이나 15,000원까지 내려가는 거 내버려 두시면서 AI 관련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체크를 좀 해가지고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이거 간단한 감사합니다. 거였죠. 어려운 거 아니었죠. 그죠? 한 번은 보시고 네.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17만 7천 원에 30%입니다. 17만 7천 원에 30%요? 예. 아, 지금 5개월 동안 계속 지금 크게 하락하니까 네. 많이 걱정이 돼가지고 이게 뭐 회사에 무슨 일이 있나 뉴스를 봐도 뭐 나오지도 않고 재무제표 보셨어요? 재무제표는 뭐 대충 봤는데요. 대충 봤는데도 이 떨어지는 이유를 잘 모르시겠어요? 아, 예. 보여드릴까요? 대충 봤으니까 모르는가 보네요. 자, 이 회사 지금 이 보시면요. 재무제표를 잘 보고 못 보고 없습니다. 그냥 이거 지금 계속해서 반복 말씀드리지만 이거 잘 보고 못 보고 없어요. 그냥 볼게요, 우리가. 영업이익을 한번 쭉 이렇게 보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얘들 지금 올해 들어서 영업이익 좀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오른쪽이 올해 영업이익이거든요. 계속 적자가 나고 있네요. 예, 떨어지는 이유 아직도 이거- 모르시겠어요? 아직 모르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올해 들어서 예. 뭐 어떻다고요? 재무가 지금 돈을 번다고요? 못 번다고요? 못 보고 있어요. 못 벌고 있네요. 근데 아직까지 떨어지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제 못 벌어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왜 샀냐 이거예요. 제가 케미칼이라든가 화학 관련주라든가 소재, 원자재 이런 것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경기 침체가 지금 온다 안 온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미 우리는 경기 침체 와가지고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다가 시청자님도 알고 저도 알고 전 국민이 다 알 겁니다. 올해 경기가 갑자기 좋아질 수 있을까? 갑자기 좋아지긴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 경기가 안 좋은 게 내년까지 잘하면 지속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다들 어렴풋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시청자님도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산업이라든가 네, 네. 중소기업들이라든가 지금 무너지고 고금리 때문에 이자 내기 버겁고 인건비 지금 또 올려달라고 하죠. 27%는 올려달라잖아요. 그죠? 그 예. 인건비 또 올라가니까 기업들 비용은 자꾸 나가고 이자도 많이 나가고 그리고 판매량은 점점 줄어드니까는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출은 점점 줄어드는데 나갈 돈은 많으니까 기업들이 지금 살맛이 날까요?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일까요? 힘든 상황이죠. 힘든 상황이에요. 그럼 이게 당장 내년부터 갑자기 반짝 좋아져가지고 갑자기 아이고 우리 화목하다 행복하다라고 갑자기 기업이 좋아질까요? 아니면 서서히 좋아지더라도 서서히 좋아질까요? 서서히 좋아지겠죠. 네, 시청자님도 동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지금 뭐냐면 롯데케미칼과 같은 이런 기업들은요. 원재료를 파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는 가장 원재료를 파는데 모든 산업들이 지금 재고가 쌓여가지고 생산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재료가 많이 필요할까요? 많이 필요 없을까요? 많이 필요가 없죠.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기업의 매출은 앞으로 많이 벌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까? 앞으로 조금 더 힘들어지겠는 거리라고 생각이 듭니까?
더 힘들어. 그러니까 팔고 있는 사람들이 네. 많으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직도 이유를 모르시겠나요? 아니 알긴 하는데요. 예, 그렇게 그래도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는 것은 시청자님은 그렇게 더 힘들어지더라도 아 나는 이 기업과 고통을 함께 할 거야. 나는 이 기업과 동병상련할 거야. 너가 힘들면 나도 힘든 거야. 나도 같이 물릴래 하고 시간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방법이 있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란다. 네가 나중에 좋아지기 시작하면 그때 투자해 줄게. 지금은 내가 좀 나가야 되겠다 하는 방식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사실 이렇게 떨어지기 전에 저점 딱 잡아놓고 네가 이거 밀리면은 나는 나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저점을 잡아놓고 손절했어야 되는 게 16만 6천 원인데 그 타이밍 놓치고 나니까 그냥 계속 이렇게 물려가지고 끌려다니게 되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기업은 언제 떨어지더라도 그리고 어디까지 빠지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었을 뿐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예. 그 타이밍이 그냥 최근이었던 것뿐인 거고 최근에 악재가 생겨서 떨어진 게 아니라 이런 분위기들이 있는 상태에서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사고 기다리고 했다가 그런 사람들이 매수세가 끊기고 나니까 이제 떨어지는 일만 남게 돼버리는 기업인 거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주가가 어찌됐든지 간에 싸게 내려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면 싼데 싶어가지고 추가 매수를 하거나 신규 매수하는 사람들이 또 등장할 수 있습니다. 안 좋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면은 예, 예. 그 자리에서 반등이 나갈 수 있어요. 그럼 그 반등이 나올 때까지 시청자님 지금 기다려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종목 선정 잘못하셨어요. 그냥 딱 대놓고 이야기하면 종목을 왜 이걸 샀습니까? 라는 이야기로 돌아가게 됩니다. 모든 이야기는 원점으로 가서 롯데케미칼 왜 샀어요? 라는 이야기로 가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산지는 1년 됐는데요. 그러니까요. 잘못 사셨다고요. 예. 1년 전에도. 그러니까 원점으로 근데 계속 돌아가면은 왜 샀습니까가 되니까 그건 이제 됐고 예. 지금은 대응 전략을 보면은 단기 반등 나올 때 그리고 1년 전에 샀으면 탈출 기회도 충분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갈 거야라고 그냥 장밋빛 희망만 보신 거죠. 실제로는 안 좋은데요. 그죠? 예예. 그렇기 때문에 안 판 거니까 이번엔 속지 마시고 반등 나오면 저는 17만 원대까지 반등 나오든 16만 원대까지 나오든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릴 거고 다음번에 매수하실 때는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예예. 네, 그렇게 한 번만 딱 생각만 해보시고 사면 이걸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느 정도 판단이 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종목 선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저는 반등 조금 나오면은 종목 교체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 LG화학 45%고요. 68만 9천 원. 68만 혼날 5천 각오 원. 하는데 뭐라고요? 혼내시 갖고 혼날 각오 하실까? 아, 혼날 각오하고 계신다고요? 아, 아니요, 네. 뭐 혼날 게 뭐였습니까? 그냥 지금 손절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 지금 손절해야 돼요? 네, 뭐 제가 요즘에 혼내니까는 뭐 댓글이 난리 났다면서요. 자꾸 혼낸다고 뭐 난리가 났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혼내는 게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뿐인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전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방송에서 여러 번 네. 설명해 드리거든요. 이렇게 하지 마라. 케미칼 같은 경우도 사지 마라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고 뭐 괜찮은 종목은 제가 사서 들고 가라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저는 좀 그냥 냉정하게 이야기를 한다. 돌려 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저는 혼낸다 생각은 잘 안 네. 해요. 왜냐하면 네, 뭐 네. 제가 뭐라고 시청자님 혼냅니까? 그러니까 시청자님께서 저는 다음에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혼날 게 아니라 시청자님은 뭐냐면요. 매수 자리가 68만 9천 원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까만 선이에요. 이거는 혼날 네, 자리가 네. 아니라 사도 괜찮은 자리, 좋은 자리 들어간 게 맞아요. 뭐냐면 단타 관점으로 봤을 작년 때요. 2월 달에 들어갔거든요. 작년 2월 달에 들어갔으면 별로 좋은 자리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작년 2월 달에 들어갔으면 수익 난 걸 안 판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건 그때 이제 못 뭐 별로 팔았죠. 안 좋은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작년에 들어갔다 생각하지 말고 최근에 들어갔다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내가 작년에 잘 나갔는데요, 내가 올 왕년에 좀 잘 나갔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잊어버리시고 지금 이 자리는 들고 있거나 가져가는데 그렇게까지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니었으나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저점 자리가 깨지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오늘 저점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럼 이거를 전화할 게 아니라 오늘 바로 손절했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이런 거를 대응을 하고 이렇게 저점 자리 깨질 때 손절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단타 자리는 개미들이 들어가는 자리가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시청자님도 오늘 그냥 이거 보고 있다가 호가를 딱 보고 있다가 68만 9천 원 자리가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오늘 아침에 이렇게부터 해가지고 오늘 한 10시쯤부터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예, 예. 저 때 그냥 가파르게 이렇게 수직하락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완만하게 무너졌기 때문에 시청자님 손해 안 보고 팔 수 있었을까요? 손해 꼭 봐야 됐을까요? 이게 손에 안 보고 안 보고 팔 수 있었는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기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거 다시 반등 나오지 않을까? 내가 예전에 수익 난 게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이런 대응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대응을 칼같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그 있잖아요. 맞아요. 그 연인 관계에서도 칼같이 딱 끊어내고 내가 이제 난 너 안 만날 거야 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헤어지고 난 다음에 밤 되면 너 뭐해 자니? 아, 술 마시니까 네 생각난다 하면서 또 질척거리면서 또 만나러 가고 막 그랬다가 또 헤어지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네네. 질척거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주식은 질척거리는 그 순간 끌려가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그냥 뭐 해야 되냐면 손절하는 게 맞아요. 손절하고 난 다음에 LG화학이라는 기업이 나쁜 기업보다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좋아질 때 내가 다시 한번 사줄게. 그러면은 주가가 싸지든 아니면 좋은 모습으로 올라가든 둘 중에 하나가 됐을 때 다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장기간 두면은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해서 못 판다고요. 그렇게 장기간 두면은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면요. 불확실한 미래를 어떻게든 간에 냅둬 보겠다는 건데 그 시청자님 지금 대응도 못 하시면서 방치하시잖아요. 그죠? 예. 뭘 한 게 아니라 그냥 방치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장기를 봅니까? 장기도 가져가는데 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 투자한다 하면은 그냥 적금 넣듯이 가만히 냅둔다 생각하는데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매수가가 이거는 주식- 장기로 가져갈 만한 그런 단계가 절대로 아니고요. 저는 지금 여기서 66만 원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지만 그냥 바로 손절하라는 전략을 드릴게요. 지금 뭐 오늘 고민할 거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손절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주 강연이 잡혀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체크 한번 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제가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죠. 이번 주는 제가 여의도로 갑니다. 여의도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후 1시, 토요일 오후 1시에 제가 가니까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지금 뭐 LG화학 같은 경우도 제가 팔아라 해버렸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겁니다. 올라가면 어떡하려고요 하는데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대응하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또 다시 사면 돼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렇게 질척거리는 어떤 매매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질척거리지 않게끔 제가 오늘 오후 1시에 내일 토요일 오후 1시 강의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셔서 많이 배워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또 종목들을 많이 올려주시고 계시는데요. 그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CJENM입니다. CJENM 걱정이 많으시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저점을 딱 깨고 내려가고 11만 원 딱 무너뜨리고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걱정이 많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컨텐츠 관련주들이라던가 CJ, CGV가 지금 갑자기 유상증자를 대규모로 해버리는 바람에 이제 CJ 쪽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좀 생겨나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컨텐츠 관련주들은 저는 매우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매우 좋은데 왜 이렇게 주가가 안 가나요? 일단 회사가 최근 들어가지고 좀 적자가 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기업들도 인건비 그런 것들을 무시를 못해요. 그래서 컨텐츠가 점점 발전할수록 사실은 인건비가 조금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시 적자 이거 면해갈 수는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자리 잡고 컨텐츠가 많아지게 되면은 컨텐츠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또 계속해서 꾸준한 수익이 들어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 한번 해볼 때 저는 CJENM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 관점으로 아까 뭐 LG화학을 뭐 장기 투자하면 되지 않을까요? 말씀해 주셨는데 어차피 LG화학도 물리고 CJENM도 물릴 거면 저는 이건 물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주식은요. 수익 내기 위해서 물리는 단계는 워렌 버핏도 물리고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도 쿠팡에 물려 계시다가 나스닥 상장하면서 돈 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다 물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 고수로 가는 사람 주식 뭐 슈퍼게임이든 뭐든 다 물려요. 근데 우리는 그걸 물렸다고 표현하고 손들어야 될까요? 손실 중입니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이거 수익 날 기업이니까 난 더 사버릴 수 있어. 더 사야 되겠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그 차이가 조금 다르지 않나라고 봅니다. 저는 CJENM 같은 경우도 장기로 봤을 때 이 자리는요 굉장히 역사적인 적점이기 때문에 사실은 갖고 가는 게 굉장히 유리하고 더 사버리는 게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홀딩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자리까지 내려와 있지만 지금 다음 자리는 제 생각에는 5만 원대, 5만 원 초반대까지 이렇게 밀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요.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5만 원짜리에서 자리 잡는가 잡지 않는가를 보고 그 자리에서 추가 매수하는 것이 전 좋다고 봅니다. 일단 거래량으로 봤을 때도 이 5만 원대에서 10만 원대에 여기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홀딩 의견 드리고 추가 매수하면 괜찮겠다. 대신에 시간은 좀 걸리는 기업들이 대형주입니다. 빨리 수익 내겠다 생각하시고 대형주 들어가셨다면 그거는 길을 좀 잘못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빨리빨리를 좋아하시는데 이거 들어가신 거면 빨리 다른 종목 옮기시는 게 맞는 거고 반등 나올 때 정리하고 옮기시길 바라고요. 그게 아니면 좀 장기로 가져가 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지금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65,000원대 이렇게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셨네요. 20% 정도고요. 뭐 최근에 매수하신 건지 아니면 샀는데 이렇게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매수가 근처까지 온 건지는 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인위적인 악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약간은 악재가 아닌데 그냥 악재처럼 보이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셀트리온 삼형제가 사실은 이거 지금 그렇게 무서워하거나 기피할 만한 그런 단계는 절대로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최근에 나왔던 그 약이 뭐 이렇게 뭐 보험 사보험에서 인증이 안 됐네, 휴미라 시밀러가 뭐 PBM 미등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게 엄청나게 큰 뭐 매출에 영향을 주는 내용 이라던가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부분적인 악재인 거지 전체적인 악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부분적으로 악재니까 과도한 우려감으로 지금 주가가 떨어진 거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진짜 안 좋은 거였고 진짜 악재였으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9% 안 떨어집니다. 한가 갑니다. 바로 한가로 내려 꽂아가지고 점한가 아마 갔을 겁니다. 진짜 안 좋은 거였으면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냥 9% 정도 빠지는 정도밖에 안 되는 악재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금방 회복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65,000원대 사셨으면은 매수가 근처기 때문에 굳이 뭐 더 사고 말고 할 필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악재 때문에 지금 이렇게 떨어졌지만 여기에 이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오늘 어제 뉴스가 나왔지만 모르고 있다가 오늘 보거나 내일 보거나 다음 주에 보거나 계속해서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보는 사람들이 손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 손절 물량들 때문에 아마 6만 원까지 밀릴 수 있는데 그때 저는 비중을 더 늘려라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려가면 오히려 이거는 무서워할 게 아니라 더 사야 되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홀딩 의견 드리고 6만 원대 추가 매수 의견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보도록 할 텐데요. 위메이드 맥스입니다.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에 급락에 대응을 못했습니다. 해서 16,5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10% 정도 매수를 하셨어요. 일단 위믹스가 상패가 되면서 그죠? 거래소 시장에서 상패가 되면서 주가가 뚝뚝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로 진행이 됐는데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자리를 잡는 듯 마는 듯 하면서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위믹스도 그렇고 위메이드도 그렇고 지금 이제 위메이드 맥스도 그렇고요. 사실상 악재는 맞습니다.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됐으니까요. 근데 다시 다른 거래소에 다시 또 상장을 시키면서 위믹스 자체가 뭐 사기네 뭐네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리고 중간에 뭐 이렇게 뭐 정치인들하고 엮이면서 뭐 이런 걸 갖고 있네 마네 이런 식으로 약간 악재가 될 법한 뭐 그런 내용들이 좀 많았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 기업 자체로만 봤을 때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게임 관련주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이것도 돈도 잘 벌고 있고 하는 게임 관련주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가 뭐 물론 괴로운 상태는 맞지만 대응이 안 되는 자리가 아니고 포기를 해버리면은 그냥 손실밖에 안 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요. 지난 저점이 9,300원 자리가 되는데 저기서 만약에 자리를 잡게 된다면은 추가 매수 포인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때 자리 잡으면 추가 매수를 통해 가지고 다시 올라올 때 이거는 박스권으로 2만 원에서 여기 만 원 자리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럼 16,000원에 들고 있으면 수익 날 가능성보다는 내 본전 왔을 때 빠질 가능성이 좀 더 크겠죠. 그래서 저는 9,000원대 가깝게 추가 매수 올라갈 때 매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합니다. 지금은 홀딩 의견 드리고요. 9,000원에 가깝게 떨어지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완전 찐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네, 궁금하세요? 이마트 12만 원에 20%요. 이마트를 12만 원에 20%. 20%. 12만 원이면 매수가가 조금 다소 높은 편이긴 하네요. 그죠? 조금 더 낮았으면은 좋긴 한데 뭐 어쨌든 높은 편이긴 하고요. 높은 편이라는 것은 저점에서 봤을 때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1층에서 4층까지로 봤을 때 4층이 높은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근데 그 위에 만약에 63층까지 있으면 4층은 그걸 낮은 편인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 네. 크기로 봤을 땐 저는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코앞을 봤을 때는 조금 높은 편이라서 굳이 저렇게까지 비중이 20%나 저기서 먼저 들어갈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거 나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점 깨는 건 약간 고의적으로 깼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자리가 신저가 자리예요. 신저가 자리를 우리가 지금 이제 시청자님도 이마트를 투자하고 계시니까 이거는 배우고 아실 필요가 있는데 뭘 알아야 되냐면 신저가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52주 중에 금액 중에서 그걸 깨고 다시 더 내려갔다는. 52주의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그냥 최저가에 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요. 지금 최저가라는 보지도 말은 못한 뭘까요? 저가다, 예. 최저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밑으로 내려갔다. 지금까지 보지 못한 최저가. 이걸 다시 말하면요. 이 이마트라는 종목을 들고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물려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세력이고 이해됩니다. 부자고 기관이고 외국인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다 어떻다고요 지금? 전부 다 다 어떻다는 물려있다. 거죠? 전신만신에 물려있다. 다 물려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청자님만 물린 게 아니라 잘하는 인간들도 못하는 인간들도 다 어떻다고요? 다 물려있다. 다 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다 물려 있으니까 여기서 잘하는 사람들, 부자들은 여기서 팔고 도망을 갈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앞으로 더 안 좋을 거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안 좋을 거라 생각해 봅시다. 주가가 막 3만 원, 만 원까지 내려간다고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럼 부자들은 여기서 지금 다 팔고 도망가고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걔들이 팔 거면은 지금 이 아래쪽에서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네. 거래량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거래가 많다는 겁니다. 그럼 부자들이 판다, 잘하는 사람들이 판다는 것은 누군가가 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거래가 되고 이렇게 누가 사지면서 거래가 발생이 되고 여기서 매수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부자들이 팔려면 지금 이거를 살 수 있는 분위기여야 되는데 지금 살 수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자꾸 목표가 낮추면서 안 좋다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지금 경기도 안 좋으니까 더 경기도 안 좋고 좋다는 사람들이 이거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지 마라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러면 사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사는 사람이 없어야 되죠. 그럼 거래량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다. 없이 그냥 주가만 질질 빠져야 돼요. 그게 우리가 거래량을 보는 방식이거든요. 그럼 이 자리는 잘하는 사람들이 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못한 사람들이 사주질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는요. 물려있는데 전부 다 물려있는데 파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파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거를 분위기가 안 좋다고 그냥 휘둘려가지고 파는 사람들은 개미밖에 없어요. 개미들은 뉴스 보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안 좋은지 생각 안 해요. 이마트가 안 좋다, 주가가 떨어졌다. 어머나 그럼 안 좋은 거 맞네 손절해버려요. 왠지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개미들이나 팔고 있는 자리고 사실은 이 자리는 누군가는 사고 있는데 뭔진 몰라도 굉장히 많은 물량을 사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자리는 저는 매집되는 구간이다라고 설명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기관이고 증권사고 안 좋다 하면서 개미들한테 팔라 하면서 누가 사고 있다는 겁니까? 지그들은 사고 있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100번 이해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나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들고 가라라고 말씀드리고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손절하는 물량만 많이 나오는 건데 여기서 저는 손절할 이유도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이제 내려갔을 때 매수가만 아래쪽으로 쫙 붙여놓기만 하면 되는데 12만 원이라고 한다면 조금 높은 편이라고 말씀드린 게 내려갔으니까 지금 7만 8천까지 내려갔으니까 조금 더 아래쪽으로 붙이면 좋겠죠.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지금 여기 7만 원대나 6만 원대 제 생각에 7만 원 이하는 깨지 않을 것 같아요. 7만 원 정도에 자리 잡으면 그때 추가 매수하는 거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릴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주구들도 사고 있고 기업이 안 좋은 게 아닌데 안 좋다고 자꾸 이렇게 분위기만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좋은 기업도 아닌데 안 좋다고 분위기 만드는 게 기분 나쁘다. 난 안 속아. 자, 따라해보세요. 난 안 속아. 나는 안 속아. 네, 나는 안 속습니다. 여기서 오히려 저는 7만 원대 비중을 더 늘려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비중을 예. 저기서 아마 저는 40%까지 늘리신다면은 조금 이렇게 매수가 떨어질 거예요. 근데 7만 원 왔다고 비중을 늘리시면 안 돼요. 7만 원 와가지고 자리를 좀 잡으면 그때 비중을 늘리는 게 가장 네네네.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한 2, 3개월 정도 지켜보시면 이거 아마 더 이상 안 떨어지고 좀 자리를 버틸 겁니다. 그러면 나는 안 속아 하면서 그때 비중을 확 실어버리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현대제철. 현대제철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42,000원에 20%. 42,000원 20%요. 일단 제철 관련주 네, 42,000원 20%. 네, 일단은 예, 제철 예, 관련주들은 탈출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오늘 뉴스만 보더라도 지금 엔저 현상 때문에 철강 관련주들이 일본에게 이렇게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일본 철강 제품이라든가 일본 철강 관련주들이라든가 그쪽에 이제 매수세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뭐 투자를 떠나가지고 제품을 그쪽 걸 살 수밖에 없는 게 엔화가 싸다 보니까 제품이 싸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쟁업체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철강 관련주들이 조금은 사실 안 좋은 먹구름이 약간 껴있다 보시면 되고요. 철강 관련주도 사실 원자재 쪽이기 때문에 지금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은 원자재 관련주들이 힘을 못 써요.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은데 물건을 안 만드는데 어떻게 원재료가 팔리겠습니까? 라면 장사가 잘 돼야 밀가루가 팔리는데 라면이 장사가 안 되는데 밀가루가 어떻게 팔리겠냐 이 말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제철 관련주들이 지금은 상승세가 강하게 나오기는 좀 힘들어요. 대신에 얘가 지금 과거에 이렇게 급등 나왔다가 빠져가지고 빠져 있다 보니까 3만 원대 여기가 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등장할 수 있어요. 이 기업이 침체고 뭐고 그런 거 모르겠고 일단은 가격이 좀 싼 걸 하면서 매수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방어가 되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런 사람들이 조금 더 힘을 내가지고 올라오게 된다면 저는 4만 원대까지 올라온다고 보는데 저는 이거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침체기로 빠지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대제철도 과거 2020년, 2010년 이렇게 보면은 10년 이후로 계속해서 빠지고 있잖아요. 그죠? 예. 가지고 간다고 정답인 기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 상승 때 팔아내고 아래쪽에 내려오면 다시 사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4만 원대 정리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 내려가면 다시 재접근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사는 게 안 해요? 예, 회사는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망이라는 게 지금 정말 중요하겠죠. 예. 대한민국 상장주 중에 2,000개 종목 중에 회사 나쁜 기업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좋은지 안 좋은지 관심 가지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원익홀딩스요. 원익홀딩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4,200원에 20%요. 4,200원이 20%면 이거는 그냥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익홀딩스라는 이 기업은요. 원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투자하실 때 뭐 무슨 지주 붙어 있거나 홀딩스 붙어 있으면은 그냥 거북이다. 달팽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달팽이. 달팽이는 빨라요, 느려요? 느려요. 느려요. 맞아요. 그래서 이건 느려요. 그러니까 애초에 느린 종목을 타신 거예요. 우리 예. KTX가 빨라요? 무궁화가 빨라요? KTX요. 그럼 우리 빨리 가려면 뭐 타야 돼요? KTX. 예, 근데 무궁화 타놓고 왜 이렇게 빨리 안 가요 하면은 우리가 진상이라고 불러요. 그죠? 그죠? 지금 이 원익홀딩스 예. 사놓고 왜 이렇게 느려요 하면 진상이 되는 거예요. 원익홀딩스는 원래 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지주사라든지 홀딩스 붙어 있으면은 주가 진짜 안 가요. 그리고 대신에 이런 종목들의 장점은요.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조금 강하게 올라간다는 장점은 있어요. 제가 이거 산 지가 오래됐거든요. 5,600원에. 오래됐거든요 하면 진상이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무궁화 타놓고 내가 이거 탄 지가 오래됐는데요. 아직까지 지금 이거 뭐 100km밖에 안 갔는데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애초에 지금 느린 기차를 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의미가 없어요. 이건 원래 아주 오래 걸리고 홀딩스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5년, 10년 투자 계획을 짜고 들어가야 되는 기업인 거지. 내가 이거 한 2년 됐거든요 하면요. 이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의 뭐 초보자구만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구만 이렇게 생각할 만한 종목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애초에 그럼요. 느려요. 그래서 네, 그럼 4,200원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4,200원 되면 시청자님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나는 5년, 10년 투자하실 거면 가져가시면 되고요. 저기서 내려가지고 빨리 KTX 갈아탈 거면 갈아타야지. 그건 제 돈의 문제가 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준비가 됐냐 안 됐냐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4,200원 되면 어떡할까요? 저한테 물어보면 어떡해요. 지금 무궁화 타고 계시다니까요. 근데 KTX를 원하시면 빨리 옮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종목을 애초에 느린 걸 사셨다는 걸 인지를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무궁화 타셨어요. 예. 무궁화도 아니고 세발 예. 자전거 타셨다고, 세발 자전거. 아직도 세발 자전거 멀었구나. 타놓고 아직 이거밖에 안 갔는데요 하면은 예. 할 말이 없죠. 근데 예. 부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세발 자전거 타고 5년이 걸려가지고 대구까지 도착했다 칩시다. 대구예요. 예. 대구에 도착해놓고 자 이제 대구에 왔는데 이제 어떡할까요? 물어보면 어떡해요. 거기서 빨리 가고 싶으면 KTX 빨리 갈아타든지 아니면 빨리 나가든지 해야죠. 그러니까 오래 투자하실 거면 저는 홀딩 의견 드릴 거고요. 그게 아니면 본전에서 빨리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 타는 게 이 종목이 올라가는 걸 기다리는 것보다는 매수해서 예. 수익 내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을 매매할 본전은 수 언제 있는 올까요? 실력이 있다면 아우 제가 이제 더 이상 듣지 않도록 할게요. 지금 매매해서 본전을 찾고 뭐 그런 거 예. 떠나가지고 매수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냥 홀딩 의견 그 다른 종목을 교체 의견 드리고요. 홀딩해서 뭐 수익 낼 수 있는 실력이 없다 그러면 저는 그냥 이 종목 가져가시는 게 느리지만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래서 5,500원에서 5,000원에서 5,5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4,200원대 잘 짜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너무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강원랜드고요. 네, 17,633원에 20%입니다. 17,633원. 최근에 매수하셨네요? 예, 한번 그 추가 매수를 해서 좀 평단가가 낮춰지긴 했습니다. 일단 추가 매수 조금 이른 편이긴 했는데 어쨌든 매수가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추가 매수 좀 일렀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 저점 깨지 마라 법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예, 지금 예. 안 좋은 분위기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기업 자체는 좋은 분위기인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안 좋은 분위기니까 주식은 기업 자체보다 이 분위기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예. 실적이 생각보다 덜 나왔다라는 이야기로 지금 사람들한테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기업이지 사실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면서 아주 좋은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 사실 좋은 기업인데 사람들한테 분위기를 그렇게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약간 손절을 일으키면서 물량 뺏고 싶다라는 정도로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수 타이밍은 맞았는데 저점을 깨는 형태로 겁을 한번 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추가 매수가 조금 일렀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예. 저는 개인적으로 15,000원까지 밀릴 수 있다고 보는데 밀리더라도 그렇게 걱정할 만한 단계는 아니니까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요. 요거는 내려갈 때 이제 더 이상 손대지 마시고 올라가면 2만 원대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잘 샀습니다. 홀딩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믿음을 잃지 말고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 텐데요. 많은 분들께서 아직도 본전 언제 오나요? 이런 질문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본전이 온다면 본전 왔을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짜시고 그런 대응 전략을 짜기 위해서 전화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지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